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우리 사회의 경계를 허문 연등회의 포용성과 종교와 장애의 경계를 넘는 다양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민족 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연등회는 국적과 인종, 종교의 벽을 허물며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1번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의 역사와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과 도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리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함께 문화재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밀교의 새 역사를 쓴 원정 대성사가 49년 전 12월 24일 불교 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원정 대성사의 육성 법문을 통해 총지종 창종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법원이 또다시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BS 뉴스는 담배 소송의 실상을 알아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내 담배 소송의 과정과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우리 사회의 경계를 허문 연등회의 포용성과 종교와 장애의 경계를 넘는 다양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자비와 진리의 빛으로 차별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한국 불교계의 세계적인 문화축제 연등회. 유네스코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제15차 정부간위원회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통해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종교를 넘어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 모두가 어려울 때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연등회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연등회는 종교유산으로 출발했지만 오늘날에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무형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그 절제와 약자를 위한 배려가 보이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심사기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는 또 시대를 관통하는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등과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들을 연등회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연등회의 진흥과 보존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보조를 맞춘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선 대대로 전승되어서 오늘날 활발하게 연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것을 중요한 유산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신청부터 3년 만에 이뤄낸 쾌거, 그 이면에는 불교인은 물론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문화재청, 외교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밝혀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의 공동체 정신을 통해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연등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때마침 올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위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21번째 인류무형유산 연등회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인류 무형무산 지원 사업을 펼쳐 연등회의 전승과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각별한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로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에도 원조 바람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한민족 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연등회는 국적과 인종, 종교의 벽을 허물며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21번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의 역사와 세계유산 등재 의미를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연등 물결이 도시의 밤을 환하게 수놓습니다. 우리나라의 21번째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입니다. 불교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며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한국의 대표 문화축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등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는 천년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적인 문화이며 축제입니다. 모두가 주인으로 동참하는 연등회에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연등회는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차별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신라 경문왕과 진성여왕이 경주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불교 행사로 시작한 연등회는 1975년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종교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국적과 인종, 종교의 벽을 허물며 글로벌 문화축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구한 전통문화유산이 곧 세계적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우리 세계 문화유산의 선진국이 된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 세계인이 이 연등회의 그런 보편적인 공동체 평화와 그리고 우애를 다지는 이런 정신을 더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종교화합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의 공통된 발언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에 이바지한다는 점도 연등회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전승되도록 연등회의 보존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정부와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의 노력에 국민과 더불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 연등회. 이제는 수세기 동안 창조와 변화를 거듭해온 연등회의 내재된 역동성이 현대적 표현 방식으로 새롭게 구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의 각급 승가고시를 주관하는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새로 꾸려져 11기 고시위원장에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9명의 제11기 고시위원회 스님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시대 승가교육을 통한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좀 제시를 해주고 선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앞가림도 가리기 힘든 그런. 교육원은 고시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1차 회의를 열고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 스님을 11기 고시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이와 함께 승가교육진흥기금 2천만 원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지정 기탁했습니다. 불교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주도로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종교활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계종은 대변인 3회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예외 조항에 종교를 추가해 종교 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돼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인권위가 제안한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련 단체와 종교계와의 차별 없는 협의도 주문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정법안 발의는 특정한 종교단체와 소속된 기관에 차별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기회균 등을 부정하고 종교계 균형을 허무는 법률적 폭력이라며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한 법안 수정 발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화합과 종교화합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평등법 초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당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과 도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리 규정이 모호해 문화재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함께 문화재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해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현행법은 화재와 도난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5년마다 문화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안전점검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고 관리 규정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시 도지사와 협의해 매년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을 마치면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관리하고 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국가문화재는 국가문화재대로 지방문화재는 지방문화재 점검을 해가지고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회까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화재가 안전하게 보존이 되겠죠.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열심히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문화재를 관리하고 국회가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방송포교 불사를 후원하는 만공의 공덕주가 8만 2천 명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마지막 만공의 모연 특별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BBS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의 전법 발언 12월 특별 생방송은 지난 15일 천안 천흥사주지 성전스님과 남양주 성관사주지 성진스님의 진행으로 4시간 동안 청취자들과의 전화와 상담 등으로 꾸며졌고 어제는 힐링멘토 마가스님과 자용스님, 가수 주병선의 진행으로 청취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홍천 광운사주지 청운스님의 진행으로 만공의 공덕주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등 나흘간 모두 12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BBS 불교방송은 매달 라디오 만공의 모연방송을 통해 불자들의 방송포교 불사 동참을 이끌어왔습니다. 한국 밀교의 새 역사를 쓴 원정대성사는 49년 전 12월 24일 불교 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원정대성사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로 유학 간 아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을 때 일심으로 기도하며 밀교에 입문했는데요. 원정대성사의 육성법문을 통해 총지종 창종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2년 12월 24일 빛바랜 사진 속 원정대성사는 불교 총지종 종명을 현판 중입니다. 이후 49년 총지종은 종조의 가르침 속에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는
대자 대비의 서원을 세우시고 불교 총지종을 창종하신 뜻은 작금의 국제 정세에서 원정 대성사는 한국전쟁 당시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아들을 위해 며칠 밤낮을 흐트러짐 없이 오직 온만이 밤매움을 염송했다고 합니다. 먹고 눕는 일조차 잊은 기도에 도인이 났다는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이를 계기로 해당 대종사와 함께 진각종을, 이후 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대성사는 생전 지극한 기도로 마음의 등불을 켰기에 수행에서 나온 막힘없는 법문으로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만사에 불공하라 가르쳤던 원정 대성사. 1980년 멸도에 들기 전 유훈도 불공 잘하라는 당부였습니다. 불법을 널리 터럭해놓고 또 한쪽 머리는 와 근기 많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 하노. 이겠다 저겠다가 어느 말을 믿어야 될까 알 수 없지 않느냐. 말이 그 모순이 아니십니까? 그래도 직접 법을 받아야지. 내 법 받아가지고 그분이 실행도 안 해본 거를. 현재 총지종은 이철규 화백에 의뢰한 종조 진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원정 대성사 일대기도 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원정 대성사님의 일대기 그 출판 기념회라든지 또 새롭게 조성하는 진영 불사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내년 창종 50주년에 맞춰서 불사가 원만히 해양되도록. 코로나 사태 속에서 종조 선양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한 총지종은 내년 창종 50년 이를 회항하며 종단 100년 대계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무려 6년 동안 이어졌던 담배 소송에서 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기간 흡연이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 사례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반면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BBS 뉴스는 국내 담배 소송의 실상을 알아보고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전망해보는 두 차례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내 담배 소송의 과정과 쟁점들을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KT&G와 필립 모리스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암 환자들 가운데 장기간 흡연을 한 전력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공단에서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건보공단의 소송을 기각했는데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흡연 피해자 3,465명에게 지불한 보험급여액이 530억 원 정도 상당인데요. 그 피고가 KT&G와 한국 필립 모리스, BAT 코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은 2014년 4월에 제기했는데 핵심이 된 쟁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암이 흡연만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4년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흡연 전 건강 상태와 가족력 등 다른 원인이 없다는 증명 없이 오로지 흡연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베낀 형편없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 번도 공개 변론 없이 급작스럽게 그냥 상고 기각해버린 판례 가치도 없는 그 판결을 6년이 지난 지금 이 중차대한 소송에 판결문을 거의 복제하다시피 뺏기다시피 판결한 형편없는 판결입니다. 담배 소송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여러 입장을 고려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에 대한 책임 그런 부분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상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건 또 뭐 의학적으로 또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니까 본인 양쪽에서 이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치료해 나가는 식으로. 불교의 5개 가운데 하나인 불음주계는 술이나 담배와 같은 중독성 강한 물질이나 습관을 끊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국내 담배 소송도 중독성 강한 물질인 담배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을 해친다고 본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에서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국내 담배 소송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세계 채소센터의 모든 종자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중복 보존되는 등 K방역에 이어 K종자보존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세계 채소센터와 지난 2008년 체결한 유전자원 안전 중복 보존 협약을 지난 11월 갱신하고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계 채소센터의 모든 유전자원 456종 6만 5천 점을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장기 안전 보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1차로 세계 채소센터에서 18개 블랙박스에 담아 보내온 유전자원 87종 7,512점을 경기 수원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에 입고했습니다. 또 세계 채소센터는 앞으로 연간 30점의 유전자원을 무료로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분양하게 됩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우리나라의 21번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축제이자 콘텐츠로 자리 잡은 연등회가 국민 화합을 이끌고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